안녕하세요, 진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무주택자가 그 집을 구매하려고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재개발 빌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뭐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그 다음에 구역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로 따지면 아마 뭐 만 건은 안 되지만 수천 건은 넘어서고 있고요. 서울에서만 해도 아마 거의 10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자니 금액이 많이 들고 대출도 안 나오고 근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를 구매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입주를 하고 대출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을 갖게 되는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재개발 투자를 여러 건 해봤고요. 잘 된 경우도 있고 잘 안 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잘 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생기고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잘 안 되면 뭐 20년째 아현동에 있는 북아현 3구역처럼 이미 추진한 지가 거의 한 30년이 다 돼가고요. 아직도 본 궤도에 올라가 있지 못하고 조합원들끼리의 내홍이나 구청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아직도 겪고 있고 투자금이 30년째 묶여 있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뭐 이런 곳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주체적으로 모아타운 신통기획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주민이 동의 요건을 충족해주면 패스트 트랙으로 시간을 줄이면서 빨리빨리 빌라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데이터를 많이 보시고 잘 접근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개발은 이게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을지와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정보 공개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포털에 가면 정비구역에 관한 내용들이 정보 공개가 돼 있고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뭐 블로거들이 올린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 정확한 사업성, 그러니까 사업성이라고 하면 과도한 추가 분담금 없이 내 집을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비례율이나 사업성이 나오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재개발이라고 하면 아직 동의서가 다 거치지 않고 구역 지정이 안 된 데들은 이런 데들의 장점은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미 어느 정도 구역 지정이 되고 사업성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곳은 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둘 중에 참 검토하고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동의서의 거친 비율이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살펴보시고 또 해당 지역을 가셔가지고 반대편에 플랜카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붙여 있고 이게 어떤 임팩트일지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계신 구역에 이런 정보들을 좀 최대한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현장에 가서 좀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야 되고,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그 내용도 조금 파악해 보시면서 조금 더 아파트 투자할 때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시간을 쏟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지는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재개발은 리스크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좀 투자를 하려면 분명히 그 개개인이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노력을 하셔야 자기가 투자한 돈을 최대한 지킬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